뉴욕 증시가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경기 지표 등의 영향으로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2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 경기 지표 악화 영향으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해 사흘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 모두 1.5% 내외로 밀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 9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하락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1.2% 떨어진 배럴당 69달러 95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선진 7개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미약한 수준이며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엔 이르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또 G20 회의에서 제시한 금융 시스템 규제 방안에 동의하는 한편 강달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뉴욕 증시는 아래쪽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다우는 이제 9,500이 채 안 된 9,487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특히나 10월 2일 밤에는 고용지표에 무릎을 꿇어 다우가 0.2% 추가로 더 밀렸습니다. 9월 고용지표도 좋지 못했지만 8월 공장 주문까지 일제히 부진했는데 때문에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글로벌경제연구소에서 남은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최악의 실업률이란 성적표 때문에 나흘째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가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경제에 발표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실업률과 함께 공장 주문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하락했고요. 우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네. 지표가 장 초반에 하락세로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큰 모멘텀이 없이 장중에 하락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금요일은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0.23% 상대적으로 작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45% 큰 폭으로 비슷한 폭으로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은 네. 일봉은 지금 고점에서 저점에서 상당히 많은 폭을 한 50% 올라와 있는 상태고 계속 기간 조정이랄지 조금의 조정을 진행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크게 추세선에서는 크게 이탈된 모습은 아니고요. 추세선은 지금 아직까지는 유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앞으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1983년 대공황 이래 가장 높은 9.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의 9.8%라는 것은 대공황 이래 그리고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예상이 꾸준히 됐었습니다. 계속 한 10%까지 실업률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고요. 실업률에서 이제 조금 더 갈 것이라는 이런 예상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지금 한 10%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서는 이제 조금 진행을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에 조금 붙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미국 달러화도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함으로써 약세를 나타내고 저금리 미국 정부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대두되면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주말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목요일에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월요일 아시아 증시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후에 나오는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이나 밀렸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ADP 민간 부문 고용 보고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 역시나 좋지 않았는데요. 결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실업률이 26년 만에 지금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83년 이래 가장 나쁜 수치로고요.
9.8%라는 한 1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9월에 실직자가 예상 밖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원래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올해 초에 70만 개 이상 한 74만 개 정도 감소를 했다가 지금까지 이제 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지난달에는 20만 개 초반대의 실업률 감소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발표된 것은 26만 3천 개로서 예상치보다 컸었고요. 이것은 이제 실업률이 9.8%인데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업률 9.8%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1년 6개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실업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었던 점이고요. 그러한 점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고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볼 때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9.8%에서 아마 10%도 넘어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 예상이 되어 오던 그런 예상치고요. 다만 이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회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그런 험난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실업률은 후행 지표입니다. 그 경기가 나아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늦게 나타나는 네.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기가 나아져야 되는 그런 이후에 나오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늦게나마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수치로 나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기업 투자랄지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부터 또 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주가 진행 방향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6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아 9.8%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 자, 투자자들 실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장 주문도 좋지 못했는데 사실 전월비 보합 내진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감소세라는 결과를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경기 회복세가 글로벌하게 또 미국에서도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들이 꾸준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주문도 증가세가 유지 아니면 보합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5개월 만에 감소가 됐습니다. 8월 공장 주문이 0.8% 감소가 됐고요. 네. 시장 전망치는 보합 수준이었습니다만은 하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다만 목요일 날 좀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장에서 크게 이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구재 주문도 2.6% 감소했고요. 올해 들어서 내구재 주문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운송 장비 주문이 이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9.1%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상업용 항공기와 그다음에 중장비 부분의 급감으로 인해서 내구재 주문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업용 항공기라든지 운송 장비, 그다음에 중장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구재 주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내구재 주문들이 좋지 않은데 예상보다 좀 폭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정도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부진해서인지 몰라도 경기 민감주가 대체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업종별 등락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것이 특징주인데요. 경기 민감주들은 주가라든지 경기 지표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술주들은 오히려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요즘은 이제 기술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네. 애플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 컴퓨터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윈도우 7이라든지 이런 기술주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우량주들을 보면은 8월에 공장 주문 부진으로 인해서 산업재 관련들이 하락을 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캐터필러 보잉이라든지 이런 중장비 운송 부분, 그 다음에 우량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도 달러와 약세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렸는데 달러와 약세가 그 낙폭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달러가 많이 하락했지만 이제 장중에 하락폭에서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가 또 산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량주가 부진하면서 투자 매기는 그 금값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금광 관련주들이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금 관련해서 이제 맥모란이라든지 이 제기어 마이닝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2% 상승을 했고, 인텔도 비중 확대 의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승했고요. 태양광 부분에서 퍼스트솔라가 그 S&P 500 종목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다우지수가 9,800선을 맛보면서 월가가 랠리 기대감에 젖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2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추가로 더 빠지면서 다우가 9,500도 채 안 되는 선에 와 오게 됐습니다. 고용 보고서도 일단 좋지 못했고 주간 단위로도 다우가 지금 2주 연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가 참 관심사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 3분기 어닝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어닝이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이 지금 경기 지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닝 시즌인데요. 알코아 같은 경우를 이번 주에 이제 알코아가 제일 첫 그 테이프를 끊게 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지금 잘 나가다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분위기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되는데 크게 그 알코아가 첫 번째 회사입니다. 이 알루미늄 관련주인데요. 알루미늄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이 이 매출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매출이 오히려 좀 감소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반대로 기업 실적들이 이제 예상 외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제 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4분기 전망 같은 경우인데요. 네. 3분기 실적은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4분기 전망이 좋게 나온다면 그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전망마저 크게 좋지 않게 나온다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실적은 최근에 하락세가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 하락 추세로 자리 잡을지를 가르는 중대한 핵심 변수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말을 넘긴 터라 경기 지표 조금 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주요한 지표들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9월 서비스 지수가 나올 예상치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조금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치 48에서 50%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소비자 신용도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일에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되고 있고요. 예상치는 이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8월에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 9일에는 8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무역 수지는 적자폭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는 경기 지표가 부진한 영향으로 좀 하락해서 배럴당 $70를 하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으로 반도체 얘기부터 해보고자 하는데 예. 드디어 내년에 반도체 투자가 기지개를 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경기의 경우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받으면서요.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그 반도체 경기가 그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요. 그 내년에 그 국내 반도체 업계 그 시설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그 시설 투자의 경우요. 그 금융위기 전만 해도 그 한 해 한 최소 7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됐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 그 최대의 대표적인 그 시설 투자 산업으로 일컬어졌는데요. 올해는 그 금융에 따른 그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그 시설 투자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올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추정해 보면요. 주로 이제 그 개보수 등 이제 성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 투자 예상 금액도 그 삼성전자 한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하이닉스가 1조 원 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양사 투자금을 다 합해도 한 3조 원에서 3조 5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내년에는 그 양사를 합한 투자 금액이 최소 5조 원에서 뭐 최대 7조 원까지도 그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보다는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금액인데요. 그러게요. 특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 그 내년에 그 그간 중단됐던 그 신규 라인 건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신규 라인 건설에 착수할 경우는 최대 7조 원 이상도 그 시설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D램 반도체 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내년 반도체 경기 대망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금 화면에서 보여졌듯이 내년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시설 투자를 늘려서 하겠다라는 계획 역시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 수익성도 당연히 개선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마도 그 국내 반도체 업계 수익성은 그 올 3분기를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장 그 올 3분기의 경우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의 경우 그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기정사실화되는 사실화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하이닉스도 그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 올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4분기 이후부터 내년 한 해 동안은 그 반도체가 전성 시대를 회복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 중 하나로 이제 반도체 값이 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D램 반도체 한 종류인 그 DDR2의 경우요. 그 고정거래가가 그 올 1월에는 그 0.81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네. 하지만 5월에는 그 1.13달러로 상승했고요. 9월에는 그 1.66달러로 그 1.6달러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올 1월 0.8달러에서 9월에 그 1.66달러로 한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또 그 D램의 한 종류인 DDR3가 있는데요. 그 DDR3도 올 1월 그 1.00달러에서요. 9월에는 그 1.71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가격 상승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유로는 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사의 그 글로벌 드램 시장 점유율이요. 지난 2분기 이미 50%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 연말에는 한 60%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 가반 이상의 이제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 반도체 값 상승세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혜택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많이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경우 뭐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올 3분기 기점으로 업황이 뭐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1년 내내 그러니까 4분기 내내 뭐 이 반도체 부분에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증권가 컨센서스로 보면요, 그런 쪽에 상당히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도체 D램 가격이 그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상당한 이익이 난다는 분석이거든요. 한 예로 그 DDR2 고정거래가 기준으로요. 그 DDR2 고정거래가가 현재 그 1.6달러인데요. 네. 그 1.8달러만 유지만 돼도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내년에 그 영업이익이 최소 1조 5천억에서 2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고정거래가가 2달러 선을 유지한다 그러면요. 한 2조 원 이상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분기 내내에는 아마 그 반도체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최소한 그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다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3분기 실적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LCD 패널 쪽보다는 반도체 쪽이 유망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드디어 반도체 투자가 기지개를 켠다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보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에서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가 지금 시행된 지 한 달여가 다 돼가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DTI 규제가 그 수도권 전역으로 시행된 지 좀 한 달여가 흐르고 있는데요. 한 달여가 흐르면서 이제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은 다소 수그러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가격이 크게 올랐던 그 재건축 단지의 경우 호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 DTI 시행에 따른 여파는 집값 통계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그 부동산 124가요. 그 주간 단위로 그 서울 지역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한 추이를 보면요. 그 8월 초만 해도 그 주간 상승률이 0.04%에서 0.07%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8월 하반기부터는 0.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0.1%에서 상승은 이제 9월 초까지 지속됐다가요. 네. 그 DTI 규제 확대가 시행되면서 9월 하순부터는 이제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10월 2일에는 마이너스 0.01%로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 10월 2일 조사에서 그 매매가 상승률이 그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그 지난 3월 1일 7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분당 신도시라든지 재건축 이렇게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한 달 새 호가가 5천만 원씩 떨어진 아파트도 나오고 있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은 약세로 반전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반면에 신규 주택이라든지 경매 쪽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풍선 효과도 우려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DTI 이제 풍선 효과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고요. 또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리고 그 경매 상품 등이 그 대표적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신규 분양 다세대 다가구 그 경매 시장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거든요. 네. DTI 규제로 그 기존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몇억 원의 웃돈, 그 분양권 프리미엄 붙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 신규 분양이나 경매나 그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의 경우 사실상 그 내 집 마련 수요보다는 그 투자나 투기 수요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DTI 규제 확대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장을 크게 잠재우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DTI 규제가 그 기존 주택을 통한 내 집 마련보다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신규 분양이나 경매, 투자나 투기적 수요를 더 쉽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에 G7 재무장관들이 터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약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 G7이면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그렇죠. 최근 이제 그 미국 달러 약세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소식인데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를 갖고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공동 성명을 보면요. 그 외환 시장의 그 불균형이 그 글로벌 경제와 금융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전했거든요. 사실 그 달러와 약세에 대한 그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요. 예. 그 강달러 지지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그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그 최근에는 외신들의 평가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네. G7에 대해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그 세계 경제의 중심이 그 G7에서 G20로 넘어갔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아마도 그 글로벌 시각에서도 그 경제의 중심이요. 그 G7에서 G20로 넘어갔다.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G7이 내년 정례 회의를 끝으로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부진한 경기 지표 때문에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공장 주문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